이번에는 네 번째 작업형 유사기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우리 데이터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총 441명 데이터입니다. 조직 몰입에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이고요. 보니까 1년 번호, 조직 몰입 세 문항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가 지원해주는 문항 세 문항, 동료의 지원 세 문항, 유머 분위기 네 문항, 그리고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고용 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조직 몰입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고요. 우리 9나 99나 999로 결책값을 처리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데이터 양식은요. 아이디 1년 번호 있습니다. A1, A2, A3가 조직 몰입인데 A3는 매우 그렇다가 1로 전혀 아니다가 5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은 5로, 2는 4로, 3은 3으로, 4는 2로, 5는 1로 역변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변환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는 각각 세 문항, 네 문항씩 역변환 할 것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 남자, 여자, 연령 18세에서 63세, 교육 수준, 고졸 이하부터 대졸 이상까지, 그리고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결측값은 쭉 없다가 연령, 교육 수준, 고용 형태의 결측값이 일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야 할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응답자의 연령을 범주화해서, 그쵸? 연령 자체는 좀 전에 위에서 18세부터 63세까지 연속형 자료였는데 이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즉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개의 범주로 재범주화해서 각각 빈도가 몇 명이고 퍼센트가 얼마씩인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은 빈도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조직 몰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데 A3 문항은 역변환해서 분석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A3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변환을 한 값을 가지고 A1과 A2를 더해서 3으로 나누어서 조직 몰입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조직 몰입의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 하면 이것은 연구자가 입증하려고 하는 대립가설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조직 몰입의 기술 통계량도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두 군 간의 차이를 추정하고 95% 신뢰 구간까지 봅니다. 독립 T 검정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조직 몰입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정해서 여기다가 결과를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조직 몰입의 차이가 있는지를 5% 하에서 가설 검정합니다. 자, 교육 수준은 우리 지금 보자. 451페이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몇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는지 볼게요. 교육 수준은요, 총 4개, 고졸 이하부터 대졸 이상까지 총 4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어떤 걸 검정할 거냐, 어떤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죠? 조직 몰입의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UI는 차이가 있다가 바로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 수준별 기술 통계량은 분석할 때 옵션에 기술 통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르빈의 등분선 검정 실시할 때 absolute residue 평균을 이용한 르빈의 등분선 검정을 실시해서 여기다가 값을 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표 여기다가 쓰고 이 p-value EU 해석해가지고 결과 해석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즉 학력에 따라서 조직 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볼 겁니다. 덩컨의 방법으로 사후 분석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몰입과 관련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선형 관련성을 알고 싶어서 상관 분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와 조직 몰입 간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상관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고용 형태, 여자는 비정규직이, 남자는 정규직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를 성별에 따른 고용 형태는 연관이 있다 없다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하셔야 돼요. 연관이 없다가 귀무가설이 됩니다. 연관이 있다가 대립가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 제곱 검정 통해서 p-value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 몰입을 종속 변수로 놓고 고용 형태와 교육 수준,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를 독립 변수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범주형 자료인 고용 형태와 교육 수준은 더미 변수를 생성하는데요. 더미 변수는 전문 대졸, 대학원졸일 때 1의 값을 각각 가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고졸일 때는 가변수 모두 0의 값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이제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정규직일 때의 1의 값을 가지고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일 때 조직 몰입이 얼마나 더 높은지를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난 뒤에 F검정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회귀 분석에 사용된 회귀 모형이 위한지 안 한지를 보는 방법이고 그것을 수정된 결정계수와 함께 해석을 하는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추정된 회귀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의한지 안 한지 주어진 변수들이 유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같이 씁니다. 자, 그러면 유머 분위기의 추정 회귀계수의 부호와 그 의미를 해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 회귀계수를 쓰고 영향이 가장 큰 변수를 순서대로 순위를 쓰라는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는 자료 조직 몰입이라는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SPSS 여셔서 데이터 가지고 옵니다. 제4회 조직 몰입 데이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변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부터 데이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각 줄은 케이스의 자료를 뜻합니다. 모든 케이스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 쭉 자료 한번 살펴봅니다. 제대로 불려오는지. 자, 그리고 마침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그죠? 자, 이 데이터를 보면 변수 보기 가서 우리가 분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안에다가 레이블을 달겠습니다. 1년 번호, 그 다음에 조직 몰입, 자, 조직 몰입 1, 조직 몰입 2, 조직 몰입 3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요. 상사 지원. 상사 지원은 지금 세 문항이에요. 자, 그러면 동료 지원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동료 지원.
동료 지원도 세문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직장 내에서 얼마나 유머 분위기가 있는가 이걸 볼게요. 뭐 다닐 맛이 나는가 하는 거 보는 거죠. 요거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고용 형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값을 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일이 다 값을 주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거 나중에 평균 내서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요 조직 몰입은 역변환이 필요합니다. 역변환 필요하다라고 제가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반드시 입력해 놓겠습니다. 1일 때 남자고요. 2일 때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은 그대로, 교육 수준은요, 1일 때에는 고졸 이하, 2일 때에는 전문대 졸, 3일 때에는 대졸, 4일 때에는 대학원졸 이상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고용 형태는 1일 때 정규직, 2일 때 비정규직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결측이 여기 뒤에 3변수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99는 결측입니다. 연령의 99는 결측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졸은 학력은 9 결측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도 결측이 있으면 9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우리 교재로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 불러와서 레이블 달고 뭐 이런 작업들을 다 했고요. 우리 책 450 봅시다. 이상값까지 처리 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분석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령을 범주화해라 이랬어요. 자, 연령을 범주화하겠습니다.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해가지고 연령 카테고리 변수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저값에서 20대 미만이니까 19살까지는 1, 그 다음 20에서 29까지는 2, 20대고요. 30에서 39까지는 3, 40에서 49까지는 4, 그 다음 50세 이상은 5. 이렇게 입력할게요. 됩니까? 자, 확인 클릭하고 우리 원 데이터 가서 맨 마지막 변수 살펴보면 새로운 연령이란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돼 있어요. 여기 필요 없고 값을 달겠습니다. 제가 값은 1일 때에는 20대 미만, 2일 때에는 20대, 3일 때에는 30대, 4일 때에는 40대, 5일 때에는 50대 이상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항시 교차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 변수로 새로 생성된 변수 넣고요. 행 변수로 연령 넣어서 저는 지금 그냥 표만 필요하니까 빈도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맞게 됐는지 볼게요. 자, 20대 미만 2명밖에 없네요. 그죠? 쭉 내려가면 2명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0대는요. 20대는 20세부터 29세. 그죠? 그 다음 30대는 30세에서 39세. 40대는요. 40대는 40세에서 49세. 50대 이상은 50대부터 60 몇 세? 3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33명이에요. 자, 지금 여기 이 빈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2명, 87명, 196명, 108명, 33명 해서 총 426명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차표에 나온 거고 저희는 따로 빈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새로 생성된 자료의 빈도표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효 퍼센트는 0.5, 19.7, 그 다음에 44.4, 24.5, 10.9, 100.0 이렇고요. 누적 퍼센트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해가지고 새로 생긴 자료를 교차 분석해서 정확하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하고 나면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조직 몰입에 차이가 있는가? 아무래도 정규직이면 좀 더 조직에 더 몰입을 하고 비정규직이면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이 다시 갱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조직 몰입도는 조금 낮고 다른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런 데에 좀 더 에너지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몰입을 일단 계산을 할 겁니다. 그때 세 번째 문항은 반대로 질문하여서 역코딩 했으니까 다시 역변환해서 평균을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변환에 가서 변수 계산 갑니다. 지금 우리 자료는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역변환 할 때 6 빼기 원점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A 3번 문항을 역변환 할 텐데요. 그때 저는 6 빼기 A 3번 문항 이렇게 쓰겠습니다. 확인.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교차 분석해서 확인해 볼게요. 교차 분석 A 3번 문항과 바뀐 역변환한 문항의 교차표를 그려보면 1은 5로 5는 1로 잘 변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변환 변수 계산 가셔서 조직 몰입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조직 몰입 A1 플러스 A2 플러스 그 다음에 좀 전에 역변환한 A3 문항 플러스 이렇게요. 그러고 난 뒤에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보기 창에 가면 새로운 자료가 하나 생성돼 있어요. 조직 몰입이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때 고용 형태에 따라서 조직 몰입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려면 독립표본 T 검정해야 됩니다. 독립표본 T 검정 들어가셔서 조직 몰입의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규직을 1로, 비정규직을 2로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1, 2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 클릭하시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규직인 사람은 총 292명이고요. 비정규직인 사람은 총 여기 83명이죠. 83명입니다. 자, 평균은요, 정규직인 사람이 3.37, 비정규직인 사람은 3.18로 다소 비정규직일 때 평균이 낮기는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과연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샘플 사이즈와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조직 몰입이 높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정규직의 표준 편차는 0.70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르빈의 등분산 검정 수행합니다. 르빈의 등분산 검정했더니 분산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등분산 과정 만족하고 윗줄을 읽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났어요? 여기 0.18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죠? 이 차이가 추정량의 표준 오차는 0.09 정도 됐고요. 보입니까? 그죠? 여기죠. 여기 평균 차이.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하한과 상한 여기 있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하한은 0.10, 상하는 0.35. 실내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p-value 보나마나 0.05보다 작을 것이고, 그러면 아주 적은 차이, 0.18점 차이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르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 한번 써볼게요. 르빈의 등분산 결과는 검정 통계량 값이 0.000이고 유의 확률이 1에 가까운 0.994입니다. 따라서 검정 결과는 H0 등분산 만족한다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자, 그러면 등분산 가정단 위의 결과를 보고 읽어야 되겠죠? p-value는 어디 있어요? p-value는 0.038 이고요. t-값은 2.081입니다. t-값 2.081, 0.083 해서 결과 어떻게? 검정 통계량 값이 2.081이고 유의 확률이 0.038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 5% 하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조직 몰입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대립가설이 만족됩니다. 입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조직 몰입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교육 수준은 4개의 범주였거든요. 이런 4개의 범주, 즉 독립변수 예측자가 범주형 자료인데 그 범주의 개수가 3개 이상입니다. 즉 4개예요. 그래서 T 검정이 아니라 이제는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게요.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에 이런 배치 분산 분석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조직 몰입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썼나요? 덩컨의 방법으로 4, 5 검정도 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덩컨 방법을 미리 지정하겠습니다. 옵션 가서 기술 통계, 분산 동질성 검정, 평균 도표까지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그죠? 고졸이하 81명, 124명, 213명, 대학원졸 이상은 16명입니다. 평균은요, 3.36, 3.31, 3.32, 2.69로 보세요. 고졸 이하 대졸, 전문대졸은 별반 차이 없어 보입니다만 대학원졸은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있는지 지금 다니고 있는 조직의 몰입도가 다른
학력 수준에 비해서 좀 낮네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밝히는 것이 안오바 검정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도 써야겠죠? 표준 편차는 여기 표준화 편차, 이 자리가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0.72, 0.65, 0.73, 1.09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배 지분산 분석하고 나면 여기에 르빈의 등분산 검정, absolute residue, 평균 기준으로 산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등분산에 만족이 되네요. 그래서 등분산 과정을 만족하니까 안오바 검정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여기 P값이 0.096으로 5% 하에서 등분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자, 안오바 검정 쓰면 이렇게 됩니다. P밸류 0.007로 4개의 교육 수준 간에는 조직 몰입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어딘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일단 어쨌든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F값이 0.413, P밸류가 0.007 이렇게 되고요. 자, 교육 수준에 따라 몰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F값에 대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H0를 기각하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거든요. 즉,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면 교육 수준에 따라 조직 몰입의 차이가 있다. 모든 미와이가 같은 건 아니고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는 미와이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덩컨의 방법으로 분석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죠. 대학원졸 이상일 때는 평균이 2.69점으로 제일 낮았고요. 전문대졸 3.31, 대졸 3.32, 고졸이야 3.36은 이 세 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학원졸 이상은 확실히 낮았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면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세 개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유독 대학원졸 이상일 때만 조직 몰입의 평균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덩컨의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 밑에 이렇게 쭉 적어 놨고요. 이번에는 조직 몰입과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 간의 상관계수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분석 가셔가지고 상관분석, 이별량 상관분석 갑니다. 그래서 조직 몰입, 내가 구한 조직 몰입과 그 다음에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 다 지금 평균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상관계수 구하기 전에 변수 계산 가서 상사 지원은요, 3개의 변수가 어떤 변수의 합이었나요? 상사 지원. 지금은 셋 다 역변환할 자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 다시 가서 이제는 동료 지원 클릭합니다. 동료 지원도 3개의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지원, 자, 더블 클릭하면 자동 넘어갑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요. 넘어갔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개입니다. 유머 분위기라는 변수이고요. 4개 문항의 평균이기 때문에 4를 나눠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앞에 분자에 올라가는 것은 D1부터 D4까지 이렇게 4개의 변수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보고 잘 생성됐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뒤에 조직 몰입,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 모두 다 데이터가 잘 생성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개 이별량 상관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 몰입부터 유머 분위기까지
Shift 잡고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할게요. 자, 빠르다 생각하면 멈춰놓고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먼저 하는 것을, 시연하는 것을 쭉 한번 빠른 속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숙달이 되면 저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가지고 같이 수행을 해보시면 실력이 금방 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사 지원과 조직 몰입은 0.398, 동료 지원은 0.266, 유머 분위기는 0.306. 자, 상관계의 수는 전부 부호가 플러스네요. 그래서 양의 상관, 정적인 상관을 가집니다. positive correlation.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상사가 지원을 할수록 조직 몰입은 높고, 동료가 지원을 해줄수록 조직 몰입은 높고, 안에 유머 분위기가 좋을수록 조직 몰입은 높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 상관계수 크기를 보니까 뭐 그렇게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0.3 근처의 값이긴 합니다만 상사가 지원할 때 조금 더 양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변수 변환해가지고 지금 모든 변수를 이렇게 다 생성을 했고 이별량 상관 가셔가지고 좀 전에 보신 이 표, 왼쪽에 있는 이 상관관계 표를 유도를 했습니다.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성별에 따라서 고용 형태가 다른가를 볼 겁니다. 자, 여자일 때 혹시 조금 더 고용을 할 때 있어서 좀 불리한가? 남자일 때 좀 더 불리한가?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두 변수, 두 범주형 자료 간의 연관성을 봅니다. 이때는 하나가 행변수가 되고 하나가 열변수가 되어서 두 변수를 교차시킨 교차표, 이원 분할표를 그려서 이때의 이 셀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한 것이 이 교차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분석에 가서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 클릭합니다. 자, 행변수로는요. 고용 성별에 따른 행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형태 열변수. 자, 그 다음에 요 100% 기준이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셀 퍼센트는 행 퍼센트, 그리고 통계량은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그죠? 남자는 211명 중에서 200명, 즉 94.8%가 정규직이고요. 여자는 164명 중에서 겨우 92명, 즉 56.1%만 정규직이었어요. 이거는 성별에 따라서 고용 형태가 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 맞습니까? 자, 얼핏 봐도 그래 보이는데 일단 가설 검정 해보면 어떤지 볼게요. 자, 카이 제곱 검정 해보면 카이 제곱 검정 통계 값은 80.145로 p-value가 0.05보다 매우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분석 가셔가지고 우리 행변수와 열변수를 맞춰서 넣고 행 퍼센트와 그죠? 그리고 카이 제곱 검정 클릭하시면 이런 식의 교차표를 좌측에 보이는 교차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94.8%가 정규직인 반면 여자는 56.1%밖에 정규직이 아니어서 이 두 변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대립가설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때의 검정 통계값은 80.145로 검정 결과 H0를 기각하고 성별과 고용 형태는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요렇게요. 자,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밑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넘어갈게요. 조직 몰입을 종속 변수로 하고 고용 형태, 교육 수준,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를 독립 변수로 해서 중회기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때 범주형 변수에 해당하는 고용 형태와 교육 수준은 가변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변수는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비정규직일 때 0, 정규직일 때 1로 놓고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일 때 평균적으로 조직 몰입이 몇 점 높은지를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졸 이하일 때를 000 놓고요. 전문대졸일 때 1, 대졸일 때 1, 대학원졸일 때 1의 값을 가지는 그러한 가변수를 3개 생성할 겁니다. 자, 범주형 자료의 가변수를 생성할 때 범주의 개수가 4개면 그 가변수 생성해야 할 가변수는 기준 범주 하나 빼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3개의 가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변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변환에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클릭합니다. 자, 고용 형태를 고용 형태 더미 변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변수일 때 1의 값을 가지느냐면 정규직일 때 1의 값을 가지도록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즉, 그죠? 자, 즉 1일 때는 1, 2일 때는 비정규직일 때는 0의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변경합니다. 확인. 그죠? 그 다음에 변환 가셔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번에는 교육 수준 첫 번째 전문대졸일 때만 1의 값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해요? 1일 때는 0, 그죠? 2일 때만 1, 3일 때, 4일 때, 그죠? 3일 때, 4일 때 모두 0의 값을 가지게 만듭니다. 됩니까? 계속. 확인. 자, 그 다음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해서 이번에는 교육 수준 더미 변수 2입니다. 언제? 대졸일 때, 4년제 대졸일 때만 1의 값을 가지도록 변경합니다. 어떻게 해요? 1일 때는 0, 2일 때는 0 변경하고요. 3일 때는 1, 그죠? 4일 때는 또 0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대졸일 때만 1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가변수 생성 방법입니다. 확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 대학원졸일 때만 1의 값을 가지도록 1의 값을 가지도록 변수를 생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3일 때는 0이고요. 4일 때만 1의 값을 가지도록 변경합니다. 자,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클릭합니다. 확인. 자,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교차 검정해서 지금 제대로 잘 생성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수업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로 보고 우리 따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미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회기 분석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가셔서 회귀 분석, 선형 클릭하시고 조직 몰입에 자, 일단은 고용 형태와 교육 수준 가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고용 형태와 교육 수준 가변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유머 분위기 이렇게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른 변수 코딩 변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책을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중회기 분석을 하고 난 뒤에 F 검정표를 작성해라 이랬어요. 자, 여기 있죠. F 검정표. 자유도. 우리 지금 몇 개의 설명 변수를 그 분석에 썼느냐면 유머 분위기, 그 다음에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이렇게 3개 썼고요. 그 다음에 고용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개죠. 그런데 범주의 개수가 4개인 교육 수준의 가변수 3개를 생성했어요. 따라서 플러스 3 해서 총 7개의 독립변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유도, 회기 제곱합의 자유도는 7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낸 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364, 371, 검정 통계 값은 17.376이고요. p-value 0.000이네요. 이것은 0.05보다 조금 애매하게 써져요. p-value 0.05보다 작기 때문에 회기 모형이 유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회기 모형이 유의하다라는 적합도 검정 결과를 유도를 할 수 있어요. 회기 모형이 유의하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이 모형 안에 포함된 7개의 예측 인자들, 예측자 변수, 독립 변수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회기 개수는 기울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정된 결정 개수 여기 있죠. 수정된 R 제곱값은 23.6%네요. 여기 23.6%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된 회기식을 한번 써봐라 이랬어요. 제가 옆에 있는 표를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조직 몰입은 자, 이꼴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나온 대로 우선 회기식을 한번 작성해 본다면 상수항 1.540 플러스 0.149 곱하기 고용 형태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0.017 곱하기 교육 수준 더미 1 그죠? 마이너스 0.030 곱하기 교육 수준 더미 2 마이너스 0.715 곱하기 교육 수준 더미 3 그 다음 플러스 0.331 곱하기 상사 지원 플러스 0.017 곱하기 동료 지원 플러스 0.159 곱하기 유머 분위기 이렇게 회기식이 추정이 됩니다. 자, 길다 그죠? 자,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런 식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때 회기계수가 언제 유의한가를 표시를 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볼게요. 뭐뭐 유의한가? 그죠? 상수항 유의해요. 그 다음에 0.05보다 큰 거는 다 안 유의해요. 자, 그러면 0.05보다 큰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안 유의하죠. 자, 둘, 셋, 넷 이렇게 안 유의하고 나머지는 유의해요. 그죠? 유의하지 않은 개수에 X 쳤습니다. 즉 교육 수준은 보니까 여기만 대학원 조리일 때만 고졸 이하하고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고 우리 아까 이론 배치 분선 분석 했을 때랑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죠? 똑같죠? 전문대졸과 대졸과 고졸 이하는 3.3 정도였나요? 그 정도에서 조직 몰입이 비슷했는데 대학원졸만 유독 마이너스 값을 그 2점 얼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동료가 지원해 주는 거는 조직 몰입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일할 맛이 나는 유머 분위기와
상사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를 해주면 이거는 이제 조직의 몰입도를 확 증가시키는 이러한 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표준화 베타 해서 표준화 계수 베타 해서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단위를 무시한 채 표준화 시켜서 가장 조직 몰입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는 무엇인가? 절대값 떼고 부호 떼고 절대값 크기 순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호는 방향의 문제지 영향의 정도는 절대값의 크기로 순위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조직 몰입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표준화 회귀계수 절대값 크기 순에 따라서 가장 많이 미치는 것부터 1위부터 7위까지 한번 써봐라 이랬어요. 자, 요대로 지금 제 결과 창에 있는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순위로 매긴다면 상사 지원 1등, 그 다음에 대학원 졸인 사람이 0.192로 제일 그 다음 차이죠. 그 다음 여기가 유머 분위기가 3등, 그죠? 그 다음에 0.0884, 그 다음에 0.225, 0.166, 그 다음에 여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향이 큰 변수를 우리가 봤습니다. 즉, 조직 몰입도를 높이려면 상사가 지원해줘야 되고, 그죠? 대학원 졸일 때는 조직 몰입이 좀 낮고, 그리고 유머 분위기를 높이면 우리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